안녕하세요. 3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일본에는 100세가 넘은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실제로 일본의 오키나와, 나가노현 같은 장수마을에는 100세 넘은 어르신들이 우리나라의 10배 이상 살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90세, 100세가 되어도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과 만나서 웃으며 혼자서도 일상생활을 완전히 자립적으로 하신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약이 있나? 좋은 병원이 있나? 유전자가 다른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30년간의 연구 결과 그 비밀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작은 생활 습관들이었죠. 그것도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습관들 말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일본의 장수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100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분들의 하루 일과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장수의 비밀은 거창한 건강법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지혜들이구나 하고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면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는 비법을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댓글로 장수 챌린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을 보신 후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다. 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은 습관 한 가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모든 분들과 응원하며 함께 실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장수 다짐 정말 기대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소박한 식생활의 지혜입니다. 배고프면 참지 말고 드세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키나와 어르신들은 정반대로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만난 102세 타나카 할머니는 정말 놀라운 분이셨어요. 키 150cm의 몸무게 45kg, 혈압 120/80의 혈당 정상. 제 또래 사람들보다 건강하셨거든요. 할머니의 아침 식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현미밥 반 공기, 두부 한 모, 텃밭 채소 조금. 이게 전부예요? 했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며 배가 80% 찰 때가 가장 맛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몸무게가 65kg이셨다고 해요. 40세부터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적정 체중을 유지하게 되신 거죠. 다이어트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배가 부르기 전에 멈췄을 뿐이에요. 더 신기한 건 할머니의 식사 속도였어요. 한 숟가락 떠서 30번씩 천천히 씹으시더라고요. 급하면 체하잖아요.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단맛도 나고 포만감도 빨리 와요. 실제로 20분 이상 천천히 드시니까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놀라운 효과들이 입증되었습니다. 소식은 장수 유전자인 시르투인을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서 당뇨병과 심장병 위험을 50%나 낮춰줘요. 그리고 세포 노화를 늦춰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집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우리 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공식품은 거의 없고 된장, 낫또 같은 발효식품과 제철 채소들만 가득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비싼 영양제 드세요? 했더니 된장이 최고 영양제야. 우리 조상들이 만든 완벽한 건강식품이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의 식사 철학이었어요. 음식은 약이고 식탁은 병원이다. 매 끼니를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드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20% 적게 먹고 30% 천천히 먹어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 습관은 자연과 함께하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요즘 잠이 안 와서 걱정이에요.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중 하나죠. 그런데 나가노현의 95세 사토 할아버지는 불면증이 뭐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밤 10시에 잠들어서 새벽 5시 30분에 자연스럽게 깨어나신다고 해요.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봤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정각에 눈을 뜨시더니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마당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며 두 팔을 벌려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태양이 나에게 하루치 에너지를 주는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깜짝 놀란 사실. 할아버지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심한 불면증을 앓으셨대요.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피곤하고 우울하기까지 하셨다고. 그런데 아침 햇볕 쬐기를 시작한 후부터 완전히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수면제 먹으라고 했는데 나는 태양 선생님 처방을 받았지.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치료법이에요.
아침 햇볕은 우리 뇌의 송과선에서 멜라토닌 생성을 조절합니다. 아침에는 멜라토닌을 억제해서 각성 상태를 만들고 저녁에는 멜라토닌 분비를 늘려서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의 특별한 비결이 또 있었어요. 계절마다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5시에 일어나서 9시 30분에 주무시고 겨울에는 6시에 일어나서 9시에 주무신다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면 몸이 편해져요. 에어컨, 난방비도 아끼고 일석이조지. 할아버지 집에는 온도계가 없었어요. 대신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자연 바람으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춥거나 더우면 옷을 입거나 벗으면 돼. 몸이 스스로 적응하는 힘을 기르는 거야. 실제로 할아버지는 감기 한 번 안 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할아버지의 저녁 의식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마당에 나가서 오늘도 무사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모든 전자제품을 끄고 조용히 차를 드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TV도 우리를 흥분시키지. 조용한 밤이 좋은 잠을 만들어주는 거야.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5분만이라도 햇볕을 받으며 심호흡해보세요. 그리고 저녁 9시 후에는 모든 화면을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 습관은 일상 속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무릎이 아파서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시죠? 그런데 오키나와의 98세 야마다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헬스장이 뭔지도 모르셨는데 몸이 20대처럼 유연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하루를 따라다녀 봤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마당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빗자루질 10분, 화분에 물주기 5분, 빨래 널기 10분. 이게 벌써 25분 운동이에요. 운동? 이게 운동이야? 그냥 생활이지.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발견.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시간은 계속 뭔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전 10시에는 자전거 타고 시장 가기, 점심 후에는 텃밭 일하기, 오후 3시에는 동네 친구들과 산책하기.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어져. 움직여야 기름칠이 되는 거지. 더 신기한 건 할머니의 자전거였어요. 98세의 자전거를 타신다니. 무릎 아프지 않으세요? 했더니 자전거 타면 오히려 무릎이 좋아져. 관절에 물이 안 가면서 근육은 강해지거든. 실제로 할머니 다리 근육이 제 아들보다 탄탄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런 일상적인 활동을 비운동 활동 열량 소모 NEAT라고 부르는데 격렬한 운동보다 장수에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지속되고 부상 위험이 적고 무엇보다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할머니가 텃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놀랐어요.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시는 게 완전한 스쿼트 운동이더라고요.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을 그냥 일상에서 하는 거네요? 했더니 우리 조상들은 운동이 따로 없었어. 생활이 곧 운동이었지. 그런데도 다들 건강하게 살았잖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의 걷기 철학이었어요. 목적 없는 걷기는 지루해. 나는 항상 목적지가 있어. 시장 가기, 친구 집 가기, 우체국 가기. 모든 걷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만의 특별한 운동법도 있었어요. 라디오 체조. 매일 오전 6시 30분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체조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몸에 가장 잘 맞는 운동이야. 온몸을 골고루 움직이게 해주거든. 15분밖에 안 되는데 어깨, 허리, 다리까지 모든 관절이 움직이더라고요. 할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운동기구도 비싼 헬스장도 필요 없어. 내 몸이 최고의 운동기구야. 매일 조금씩만 움직여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습관은 따뜻한 사회적 연결의 힘입니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워요. 혹시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오키나와에서 만난 100세의 이시다 할머니는 외로움이 뭐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했거든요. 할머니에게는 유이마루라는 특별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5명의 할머니들이 50년째 함께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번갈아가며 집에서 만나서 함께 요리하고 식사를 나누신다고. 이분들이 내 가족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한 몸이지.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란 이야기. 할머니는 80세까지 혼자 살고 계셨대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그때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며칠씩 말도 안 하고 지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유이마루 모임을 시작한 후부터 완전히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의 모임에 참석해봤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메뉴는 된장국, 현미밥, 나물 몇 가지로 간단했지만 대화는 정말 풍성했거든요. 건강 이야기, 손자 자랑, 옛날 추억. 때로는 서로 걱정 상담도 해주시고, 때로는 배꼽 잡고 웃기도 하시고. 할머니, 혹시 우울하신 적 없어요? 했더니 웃으시면서. 친구들이 있는데 우울할 시간이 어딨어? 누가 아프면 같이 걱정해주고, 누가 기쁘면 같이 기뻐해주는데 외로울 틈이 없지.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사회적 유대감이 항우울제보다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들의 상부상조 정신이었어요. 누가 몸이 아프면 번갈아 가며 돌봐주시고, 누가 경조사가 있으면 모두 함께 도와주시더라고요. 이시다 할머니가 작년에 넘어져서 다쳤을 때도 친구들이 한 달 동안 매일 도시락을 가져다 주셨다고. 그런데 할머니들만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동네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아이들에게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신다고.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면 내가 20살은 젊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아이들한테서 새로운 걸 많이 배워. 세대 간 교류가 뇌 활동에 얼마나 좋은지 설명해 드렸더니 그런 어려운 건 몰라도 아이들과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 그게 최고의 약이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할머니의 이 말씀이었어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 서로 기대고 살아야 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게 사는 거야. 혼자 사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취미 모임 하나라도 꾸준히 참여하고 가족이나 옛 친구와 정기적으로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더 쉽잖아요. 5번째 습관은 긍정적 마음가짐의 힘입니다. 나이 들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무료예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99세 모리타 할아버지를 만나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오늘도 할 일이 가득해서 바쁘다 고 하시거든요. 할아버지에게는 이키가이가 있었어요. 삶의 이유,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뜻이죠. 할아버지의 이키가이는 바로 마을 아이들에게 서예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작은 서예 교실을 열어서 10명의 아이들과 함께 붓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했더니 눈을 반짝이시면서 힘들기는커녕 이때가 가장 행복해. 아이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배워갈 때마다 내 마음도 따뜻해져.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할아버지 표정이 20살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이키가이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원래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80세에 은퇴하신 후 10년간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셨다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이 일요일 같았어. 그런데 일요일이 매일이면 지겨워져. 그러다가 90세에 우연히 동네 아이가 할아버지 글씨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 말이 인생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할아버지의 기억력이었어요. 99세인데 10명 아이들 이름은 물론이고 각자의 성격과 실력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치매 걱정 안 하세요? 했더니 머리를 계속 쓰니까 늙을 틈이 없어. 아이들이 내 뇌를 젊게 만들어주는 거야.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씀이에요. 사회적 활동과 인지적 자극이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서 뇌 건강에 최고라고 해요. 할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습관이 있었어요. 매일 밤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일기가 아니라 감사일기였어요. 그날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반드시 적으신다고요. 아침에 새가 예쁘게 울어줘서 고맙다. 점심밥이 맛있어서 고맙다. 몸이 아프지 않아서 고맙다. 할아버지, 힘든 일은 없으세요? 했더니 힘든 일도 있지. 하지만 그것도 감사해. 힘든 일이 있어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모든 경험이 내 인생의 보물이야. 정말 대단한 마음가짐이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하셨어요. 붓글씨를 잘못 쓴 아이에게 괜찮아, 실수는 배움의 어머니야. 다음에 더 잘 쓸 수 있게 된 거지. 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이 들어서 깜빡하는 건 당연해.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면 돼. 할아버지의 마지막 조언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키가이는 거창한 게 아니야. 작은 화분 기르기, 손자에게 편지 쓰기, 길고양이 밥 주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느낄 수 있는 작은 일이면 충분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와. 6번째 습관은 단순하고 정갈한 생활 환경입니다. 집안이 너무 어수선해서 스트레스 받아요.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시죠?
그런데 오키나와 전통 가옥에서 사시는 96세 타케시 할아버지 댁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깔끔하고 단순한데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더라고요. 할아버지 집에는 정말 물건이 적었어요. 꼭 필요한 것들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모든 방에 햇볕이 환하게 들어오도록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물건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했더니 물건이 많으면 마음이 복잡해져. 단순하게 살수록 마음이 편하고 청소도 쉽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원래 물건을 많이 모으는 성격이셨다고. 젊었을 때는 집안이 온갖 물건으로 가득했는데 70세부터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하셨대요. 나이 들수록 정말 필요한 게 보여. 젊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필요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이더라고. 할아버지 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자연 채광이었어요. 모든 방이 햇볕으로 환하더라고요. 전기 안 켜도 되겠네요? 했더니 하루 종일 전등 안 켜도 돼. 햇볕이 최고의 조명이야. 전기요금도 아끼고 눈도 편하고. 과학적으로도 자연 채광이 우울감을 예방하고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서 뼈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흔한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할아버지 집에서 제일 특별했던 건 환기였어요. 24시간 내내 창문이 조금씩 열려 있더라고요. 감기 걸릴 것 같은데 했더니 오히려 반대야. 공기가 탁하면 병이 생겨. 신선한 공기가 최고의 약이지. 실제로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집 곳곳에는 작은 화분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꽃은 아니고 그냥 초록 잎사귀들이었는데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이 화분들이 공기청정기예요? 맞아. 돈 들여서 사는 공기청정기보다 훨씬 좋아. 산소도 만들어주고 습도도 조절해주고 그리고 매일 물 주고 돌보는 재미도 있고. 가장 신기했던 건 할아버지의 좌식 생활이었어요. 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서 차도 드시고 책도 읽으시고 TV도 보시더라고요. 의자 없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의자보다 바닥이 훨씬 좋아. 일어서고 앉기를 반복하니까 다리 운동이 돼. 허리도 곧게 펴지고. 실제로 할아버지 자세가 30대처럼 반듯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계절마다 집안 분위기를 바꾸셨어요. 지금은 가을이라 단풍잎과 도토리로 작은 장식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돈 들여서 비싼 장식품 살 필요 없어. 자연이 주는 선물로 충분해. 계절 따라 바뀌니까 더 재미있고. 할아버지의 침실을 보고 또 놀랐어요. 정말 간단했거든요. 이불 베개, 작은 탁자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TV는 안 보세요? 침실은 잠자는 곳이야. 다른 건 거실에서 해. 침실이 조용해야 잠이 깊게 와. 과학적으로도 침실에서는 잠자는 것만 해야 숙면에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집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야. 집이 깔끔하면 마음도 깔끔해지고,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복잡해져. 나이 들수록 단순하게 사는 게 최고야.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해.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보여. 지금까지 일본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6가지 생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하라하치부의 소식, 자연 리듬에 맞춘 생활, 일상 속 움직임, 따뜻한 인간관계, 이키가이의 긍정 마인드, 그리고 단순한 생활 환경까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따라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장수의 비밀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작은 한 가지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시작해보세요. 식사량을 20% 줄이기, 매일 아침 햇볕 받기, 계단 이용하기,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기, 감사 인사하기, 집안 정리하기. 이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만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장수가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쌓아가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를 맞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특별한 챌린지가 있어요. 댓글로 나는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살겠다. 오늘부터 습관 시작이라고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나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겠다. 오늘부터 아침 햇볕 받기 시작. 이렇게요.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세요. 한 달째 실천 중인데 정말 달라졌어요. 같은 격려의 댓글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응원해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게 하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도전해보세요. 우리 부부가 함께 도전합니다. 엄마랑 같이 시작해요. 이런 댓글들도 너무 기다려집니다.
함께하는 힘이 정말 크거든요. 마지막으로 장수마을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자주 웃고 감사하며 살자. 이것이 바로 100세 장수의 모든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소중한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이 정말 기대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 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그 선택을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장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